안녕하세요. 새벽의 뜸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임장의 마지막 편인 아파트 단지에 집 보러 갈 때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5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파트 단지 임장. 저도 처음 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뭘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건물 내부만 보면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걸 봐야 하는 건지 저도 정말 잘 몰랐거든요.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처음 갔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대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대수를 보아야 할까요? 일단 세대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사람들의 눈에 잘 띄다 보니 자연스레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며 시세 정보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상급으로 여기는데요. 이렇게 세대수가 많아야 시세를 알아보기도 쉽고 매수자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기도 편하겠죠?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비교적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집을 내놓고 거래가 안 된다 싶으면 최근에 있었던 거래가에 비해 조금만 낮춰도 관심 있는 매수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단지가 작으면 세대수가 적다 보니 어떤 경우는 1년 동안 팔려는 아파트와 같은 평수의 거래가 단 한 번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를 알 수 없으니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상이 어려워져 결국 계약까지 못 가는 경우도 덜어 일어나곤 합니다. 또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사람들이 몰려 살아 관리비도 쌉니다. 관리비는 통상 나눠내기 때문입니다.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단지일수록 일반 관리비나 총 관리비가 높은데요. 이는 단지 크기와 관계없이 전기기사, 열관리기사 등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단지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간 거리를 보아야 합니다. 동간 거리가 작으면 햇빛의 일조량이 들어오지 않고 너무 가까우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간 거리가 확보돼야 일조량도 확보하고 사생활도 지킬 수 있겠죠? 셋째, 향을 보아야 합니다. 남향의 여부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데요. 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 동향, 서향, 북향 이 순서대로 선호되고 남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가 떠서 다른 방향들에 비해 해 뜨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집이 오랜 시간 밝고 따뜻해 난방비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햇빛이 방 끝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북향이나 서향 등의 아파트와 다르게 집안 자체에 눅눅하고 습한 기운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빨래를 널어도 냄새 걱정도 없을 뿐더러 결로 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안에 곰팡이 등 잡균이 생길 확률이 낮아집니다. 동향은 오전에 해가 뜨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살기 좋고 서향은 오후에 해가 비쳐 저녁까지 오랫동안 해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을 키우는 가족과 함께 살기 좋습니다. 반면 해가 너무 많이 비쳐 서양집의 가구색을 흰색으로 하게 되면 색이 바래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북향 같은 경우는 해가 잘 들지 않아 주거용이 아닌 상가에서 선호됩니다. 식료품이 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변질 우려가 있는 점포에서 선호하곤 합니다. 다음은 뷰입니다. 아파트 사이로 조망권이 확보되는 아파트가 있고 아닌 아파트가 있습니다.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하죠. 상위 30% 층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는 저층, 그 다음은 탑층, 그 다음은 1층 순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바뀝니다. 탑층은 소음이 적으나 춥고 1층은 사생활의 노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이러한 것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얄동 로얄층은 RR 매물이라고 하고 수도권은 역과 거리가 가까운 곳이, 지방은 뷰가 좋은 곳이 로얄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통해 실제 뷰를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뷰 사이로 아파트가 보이는 아파트보다는 뻥뷰라고 해서 아파트가 내 시야에 껴있는 것이 아니라 풍경 전체가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서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필로티 형식으로 지어져 있어 1층인데도 사생활 보호가 되고 단지 내가 아름다운 곳이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여름, 가을, 겨울에 풍취를 누릴 수 있어서 이 같은 경우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변이 보이는 것보다는 아파트 내부 단지가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조금 더 선호합니다. 뷰 자체가 아파트 벽이 보인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도로 뷰라도 뷰가 보이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물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아파트 내부에 들어오면 화장실, 싱크대 등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의 상태를 봅니다. 일단 수압이 잘 나오는지 물을 틀어 체크를 해보고요. 화장실 변기 물도 내려보고 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배수구 막힘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수압을 체크할 때 온수가 잘 나오는지 여부도 체크하면 좋겠죠? 더불어 천장에 물이 샌 흔적은 있는지, 곰팡이가 있는지 등등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곰팡이, 결로, 누수 등이 발생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방 안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방 안에 습기가 맺히는 것을 결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은 내 외부의 온도차, 내부의 높은 습도 때문입니다. 이는 햇빛과 통풍이 잘 안 되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로가 있는 집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추워도 환기를 잘 시킨 집이 결로 현상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결로가 발생하면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게 되고 그러면 벽면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은 깨끗해 보여도 모서리 부분이나 장판이 만나는 부분, 창문 틀 부분은 더 꼼꼼히 보고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벽에 일단 손을 대봐서 벽에 습기가 있는지 찬기운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폼블럭 벽지가 있다면 외풍이 불어서 춥다거나 결로가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니 이를 토대로 결로 발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문을 앞뒤로 꼼꼼히 확인하시고 벌어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문이 나무 문이라면 불어서 다 벗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닿는 부분만 벌어진 경우도 있으니 문은 꼭 뒤쪽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싱크대 하부장, 내부도 물이 셀 수 있으니 하부장도 열어보시고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제 경우엔 샤시 접합부에 실리콘 공사를 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오래된 집 같은 경우 샤시 테두리에 바른 실리콘이 약해져서 빗물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샤시 실리콘은 언제 한 건지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대부분 내부 샤시를 교체했는지 외부 샤시를 교체했는지 그 교체 여부만 따지지 만약 교체를 안 했다면 실리콘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따져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 또한 처음엔 샤시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 몰딩이 도대체 뭐야? 걸레바지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며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몰랐던 것들을 중개사님께 여쭤보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다 보니 하나씩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모르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씩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어차피 우리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나갈 거잖아요. 공부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함께 으쌰으쌰 배워나가요. 지금까지 새벽의 뜸별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띠링띠링 감사합니다.